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국내 주식 전문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의 자산의 30%는 세팅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국내 주식은 전문가지만 미국 주식은 초짜라고 봐야죠. 연습을 천천히 하면서 지속적인 자산을 키우려고 합니다. 토스증권으로만 미국 주식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3억까지 자산을 키우려고 해요. 시작한 지는 한 4개월 500만원 근처 만들었는데 지속적으로 3억까지는 키울 생각이에요.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에서 성공한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저가 분할 매수, 그리고 돈생이 좋아하는 역발상 투자, 바닥에서 매수하는 그런 투자법인데 미국 주식도 비슷하게 할 거고요. 초고량주, 애플 이런 거는 바닥에 들어가서 크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한 50% 수익이 나면 전량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니콜라를 존세형은 역발상으로 투자를 했는데 사연은 제가 아는 지인이 니콜라에 3억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도 싸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3억에 투자를 한 게 2,500만원, 그리고 니콜라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서 손절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반대를 했는데, 왜냐면 3억 투자해서 2,500만원 남았는데 2,500만원 갖고 다시 재기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끝까지 니콜라를 믿고 투자해봐라 했지만 공포와 부정적인 그 마인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지금부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를 투자를 했는데 저도 그때 0.5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 공포가 매우 심하더라고요. 그러나 매우 소량 저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다만 지금 수익률이 한 280% 났는데요. 성공을 한 뒤에는 너무 비중이 적었고 금액이 적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들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 투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금액을 과감하게 좀 키우려고 합니다. 니콜라는 지금 핫한 전기차 시장이 있고 수소차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물론 수소차와 전기차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지만 전기차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됐거든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든 미국의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수소차는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돈세형은 미국 주식을 테슬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토스증권으로 했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불과 4년 전 5년 전인 것 같은데 테슬라를 35달러에 제가 샀습니다. 35달러에 샀는데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 반토막이 나는 거를 미국 주식도 참 어렵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3, 4개월 지나니까 본전이 되고 수익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 하면서 테슬라를 50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2년 뒤에 보니까 테슬라가 1000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2000%가 터질 주식을 제가 버린 거죠. 저는 또 배웁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물론 그때도 소액을 투자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남들이 아니랄 때, 남들이 모를 때 테슬라를 바닥에 매수했는데 그렇게 50%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말고 매도를 안 하고 끝까지 지켜봤으면 나름대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수소차의 대장은 니콜라고 전기차의 대장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성공을 했고 니콜라는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니콜라를 역발상 투자로 생각하고 또 니콜라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수소차의 시대는 오는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초짜예요. 그러니 즐기면서 하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미국 주식을 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국 주식은 즐기면서 하려고 할 겁니다. 니콜라의 이 수소차 트럭인데 아마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엔진이 없고 수소차에 엔진이 없고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바퀴만 달고 광고를 찍었다가 사기니 뭐니 이렇게 했던 사건의 사진입니다. 최근 뉴스는 수소트럭을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를 역발상 투자로 했고요. 저가 분할 매수를 철저히 지켰어요. 공포를 저가 분할 매수로 소량으로 매수하면서 이겨냈죠. 그럼
수소차와 전기차 경쟁력은 있을까? 기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소차의 장점이 있고 전기차의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수소차는 대형 트럭에서는 전기차를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처럼 큰 나라 같은 데는 저는 대형 트럭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트럭은 살아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니콜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니콜라가 바닥에서는 적어도 10버거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한 500% 터졌는데 돈세형은 한 280% 먹었어요. 280%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바닥에서 10배는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를 투자한 분들에게 응원을 합니다. 니콜라의 최근 이슈를 살펴봤어요. 니콜라 전기차, 수소차 트럭 10세대 또 판매. 뭐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전기차 트럭도 생산을 하고 있고 수소차 연료전지 트럭도 생산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류 운송업체 JBHT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전기차 트럭은 10대, 수소연료 전지 대형 트럭은 3대가 8월 중에 첫 인도가 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콜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지 않습니까? 사고 있고 팔리고 있어요. 니콜라 매출이 빵원일 때도 있었는데 매출이 당연히 올라올 거고 희망이 있는 거죠. 내년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 소진 줄인다. 니콜라의 성공은 과연 돈이 얼마나 있느냐, 누가 투자를 해주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인력을 감축하면서 최저 비용에서 전기트럭, 수소트럭을 팔면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만약에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 수소 인프라 위한 750억 보조금 재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2달 연속 인프라 지원금을 획득했다. 2달 연속 인프라 지원금을 획득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 트럭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서도 기업에 보조를 해주고 있나 봐요. 이 보조금에 따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죠. 근데 2달 연속 2건을 성공한 것 같은데 2건의 돈으로 수소 생태계 확충 개발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수소차의 시대는 분명히 오는데 니콜라가 대장일 거예요. 그러나 과연 살아남으려면 누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될 거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 많이 팔릴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다 돈이죠.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는 뉴스입니다. 좋은 거죠. 니콜라 수소 트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진 게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별개에서 다 찾아요. 저는 이 그래프에서 니콜라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00km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 색깔이 전기차예요. 이 색깔이 전기차고 이 파란색이 수소트럭이에요. 100km 아래에서는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에요. 밑에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 그래프는 밑에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색깔은 전기차고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기준은 100km입니다. 100km까지는 전기트럭이 더 유리해요. 하지만 100km가 넘으면 수소트럭이 한마디로 수소트럭이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유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럽니다. 배터리 무게가 수소연료 탱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장거리로 갈수록 수소트럭이 충전 시간에 유리해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더 하겠죠. 트럭 같은 거는 저는 100km가 넘으면 수소트럭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이 그래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는 충분히 누가 투자만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데이터예요. 이 과학적으로 주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소차 트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수소 트럭의 단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점은 수소 비용이 싸지 않다. 한마디로 수소 가격이 어중간해요. 디젤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휘발유보다는 쌉니다. 지금의 시대는 수소가 비싼데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정보는 대한민국만 해도 두산하죠, SK하죠, 이렇게 굴지의 회사들이 수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 글로벌도 똑같을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소 가격이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소차의 시대는 수소 가격이 디젤 가격보다 싸질 때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수소 생산에 원전을 투자해서 수소를 만들면 충분히 수소를
가격을 싸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 충전 설비를 세팅하기 쉬워요. 하지만 충전소는, 수소 충전소는 금액도 클 뿐더러 충전소를 세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소차가 전기차를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다. 아마도 대중화는 전기차가 갈 겁니다. 단거리 소형차, 승용차는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꾸준히 갈 것 같고, 하지만 대형 트럭에서는 수소 트럭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화물 트럭이 전기차보다 유리하다. 반대로 따지면 수소차가 승용차를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같이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콜라의 매출 구성을 보면 이렇게 트럭이 90%가 됩니다. 10%는 아마 인프라에 되는 것 같아요. 수소차가, 그러니까 수소차 뭐 충전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주식이라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재무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찾았어요. 핵심은 23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143억이에요. 작년에는 24억이었어요. 그러니 성장을 엄청 하고 있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적자가 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적자는 무시하세요. 어차피 햄버거를 먹으려면 지금처럼 신생업체는 적자를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 성장하느냐. 10배 정도 성장을 했죠. 괜찮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매출액이 거의 없었죠. 1억 정도였는데 22년 12월 22년에 65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23년도에 예상은 어찌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자는 무시하시고 연간 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거의 뭐 60배, 600배 성장을 했습니다. 23년 추정인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22년보다 23년에 또 매출액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적자는 무시하셔야 돼요. 당분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됐기까지는 적자를 무시하시고 살아남을 수 있냐만 집중하시고요. 매출액이 성장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성장하는 걸 봐서는 저는 뒤로 졌지만 잘하면 B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되게 가파릅니다. 성장을 24년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결국엔 성장을 끝없이 하다 보면 돈도 버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다 이거죠. 그때면 주식은 이미 늦었습니다. 10배가 가 있을 거예요. 22년 1분기보다 23년 1분기가 5배가 489%가 성장을 했답니다. 성장하고 있죠.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요. 순이익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신생기업은 무조건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1635억입니다. 22년 매출은 50억,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적정가가 가치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하냐가 중요할 거고 미래 먹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살아남느냐의 핵심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수소차, 전기차는 어느 정도 구역에서는 수소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수소시대는 오는가? 오고 있습니다. 수소트럭이 생산을 시작했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만 괜찮다면, 차가 좋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 가치로는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니콜라가 10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 이슈로 보니까 바이오테크에 이렇게 EV 전기차 50대를 계약을 했고요. 뭐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조금 받은 거 있죠? 그리고 니콜라 2분기 인도가 급증 중, 차가 팔리고 있다는 거죠. 돈세형의 니콜라 투자 현황은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283%. 투자한 지 뭐 4, 5개월밖에 안 됐고 저가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러나 투자 원금이 너무 적어요. 20만원도 투자를 안 했어요. 20만원 투자를 안 했는데 55만원을 벌었고 수익률은 283%를 벌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저도 정신없이 공포 속에 지속적으로 0.5달러에 샀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싼 주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0만원도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수익률은 거의 300%가 났는데 283% 아닙니까? 와, 지나고 나니까 좀 100만원 투자를 좀 1000만원까지만 했어도 2800만원 버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투자를 세게 할 생각입니다. 너무 적게 하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데 성공하고 나니 큰 돈이 안 되네요. 55만원 벌었어요. 과자값으로 55만원. 재미는 짭짤한데 실제로 큰 돈이 되지 않네요. 다음에는 좀 적어도 10배 이상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죠.
니콜라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은 0.5달러까지 갔었어요. 제가 0.5달러에 한 주씩 산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적게 산 거고, 최고는 93달러, 94달러까지 갔습니다. 96%가 빠졌던 거죠. 제 아는 지인이 싸다고 7달러, 8달러에 집중 매수를 3억을 했는데 0.5달러까지 빠지니까 사람이 지치면서 망할 것 같으니까 손절매 하신 거예요. 저는 반대로 그때부터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템버거가 터진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살아남는다면 전고점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워낙 소량에서 샀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까지 한번 땡겨 보려 합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투자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바닥에 매수한 사람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투자할 만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터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돈세형은 미국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합니다. 4년 전, 5년 전에도 토스증권으로 테슬라를 35달러에 샀어요. 본격적으로 지금 돈세형은 미국 주식을 자산을 키우려고 합니다. 3억까지 키우려고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개월, 5개월 전에 한 것 같습니다. 투자 대금이 480만 원 됐는데 최종 목적은 3억까지 저는 키우려고 하고요. 수익률은 4, 5개월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투자 대비 거의 50% 났죠? 48% 났습니다. 니콜라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니콜라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면서 더 좋은 주식을 리비안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빵 터진 거죠. 저는 수익이 어느 정도 터지면 절대 추격 매수를 안 합니다. 한국 주식도 그렇고요. 미국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리비아는 거의 100% 났죠. 94% 났습니다. 알파벳도 투자를 했는데 이런 초고량주는 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바닥에 매수했는데 35% 먹었고요. 아마존도 굴지의 회사죠. 바닥에 매수했는데 34%. IOQ는 23% 났죠. 누가 뭐 양자 컴퓨터 선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만 성공해서 저는 추격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로켓넷 21% 났고요. 조비환구도 누가 추천하길래 18% 먹었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안 사고요. 조금씩 삽니다. 조금씩 사요. 이 마그나는 제가 L전자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했고요. IBM은 굴지의 회사인데 바닥을 기고 있어서 이것도 IBM도 역발상 투자를 했어요. 배당도 많이 주는데 고점에서 절단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10% 정도 이익이 났고요. 3M도 원 악재로 바닥을 기고 있어서 투자를 했고, 이런 주식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돈세형이 최근에 매집 중인 거는 뉴스케일 파워예요. 제가 원전 두산을 투자했는데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금액도 좀 니콜라보다는 틀리게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게 넣으니까 나중에 크게 성공해도 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제2의 니콜라 냄새가 납니다. 아니, 뉴스케일 파워를 지속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ATT, 이건 통신회사인데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 회사도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미국 주식은 원칙이 있게 투자합니다. 즐기면서 하기는 하지만 저가 분할 매수를 하고 바닥대 매수를 합니다. 바닥대 매수를 하는 거죠.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 그런 거 안 싸웁니다. 왜 따집니까? 한국 주식이 유리할 때가 있고 미국 주식이 유리할 때가 있고 한국 주식의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 그거를 편향되게 미국 주식만 할 거야? 한국 주식만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투자 가치관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미국 주식이 유리할 때가 있고 한국 주식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은 제조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없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런 게 두산 같은 거고요. 그런 게 L전자입니다. L전자, 두산은 미국 주식을 그 분야에서는 이깁니다. 미국 주식에 월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전회사죠. 상대가 안 됩니다. L전자에. 그리고 두산은 원전에 시공을 하고 있는데 뉴스케이 파워는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시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설계하는 회사도 좋겠지만 시공을 하는 회사도 매우 템버거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주식만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도 유리한 게 많고 미국 주식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분야가 성장을 할 것 같으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따지 말고 둘 다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가자! 100억!